자, 이어서 시제일치 예외에 대해서 볼 거예요. 시제일치 예외는 아까 주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접속사 다음에 종속절이 나왔을 때 이 주절의 동사에 의해서 종속절의 동사가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시제일치 예외인 경우에서는 앞에 주절의 시제에 상관없이 여기에 종속절의 시제가 무조건 현재를 쓰거나 무조건 과거를 쓰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종속절의 내용이 불변의 진리, 첫 번째 불변의 진리이거나 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낼 때에는 종속절의 시제를 항상 현재 시제로 씁니다. 자, 그리고 종속절의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이거나 사건을 나타낼 때에는 종속절의 동사는 항상 과거 시제로 써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내용일 경우하고 가정법 구문일 때 또한 시제일치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크게 세 가지 정도 아니면 네 가지 정도 얘기했죠. 자, 현재 시제만 쓰는 경우 좀 얘기했었고요. 다시. 자, 불변의 진리나 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낼 때는 현재 시제. 그리고 과학적 사실, 불변의 진리가 과학적 사실이지만, 그리고 과거 시제를 쓸 때에는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을 나타낼 때, 그리고 시제일치가 적용되지 않을 때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때, 그리고 가정법 부문에서 이렇게 시제일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she told me, 나에게 말했어요. She goes jogging every morning. 자, 매일 아침에 조깅하러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가는 거기 때문에, 자, 말한 거는 과거지만, 여기에 시점을 규칙적인 습관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쓰고 있는 거죠. 현재형으로 항상 그렇게 한다는 뜻이 돼요. 그 다음에, she was then even more famous. 그 당시에 훨씬 더 유명했었다. then 언제보다 he is now 지금보다 그때 더 유명했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된 다음에 나와 있는데 이 주절의 시제가 과거지만 비교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현재를 써주게 된 거죠. 그 주절의 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she said that 그녀는 말했어요. If she were rich, 그녀가 만약에 부자라면 she would be happy에서 말한 거 과거인데 여기는 아예 시제가 주어하고 동사의 수일치조차도 맞지가 않죠. 그래서 시제일치도 뭐 굳이 맞춰줘야 되는 표현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가정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과거 동사를 쓰고 심지어는 was가 아니라 were라고까지 쓰게 되죠. 그리고 뒤에도 would 조동사의 과거 형태 써주고 동사 원형을 써주고요. 뭐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여기에 had been이라고 쓸 때도 있고 그러면은 would have been이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현재 형태로 쓸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그 조동사가 아니라 그 주절의 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잠깐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비번이 가장 중요하죠. 비번이 엄청 중요한데, 자, 주장, 명령, 제안, 요구, 충고, 결정, 권고의 동사들이 주절에 나왔을 때 주어 동사하는 이 절에 이러한 동사들이 나와 있을 때, 그 다음에 대절이 나오게 되면, 이건 옆에다 좀 다시 한번 쓸게요. 자, 주절에 주어 플러스 동사의 요구, 주장, 제안, 명령, 권고 같은 동사들 이런 동사들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요구하다 demand 같은 동사나 아니면 주장하다 insist 같은 동사나 아니면 제안하다 suggest 같은 동사 그리고 명령하다 다시 order 같은 동사 또는 권고하다 recommend나 아니면 advice 같은 이런 동사가 나오고 뒤에 대절이 나오게 되면 이 대절 뒤에는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된다?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와줘야 되거나 아니면 should를 생략하고 주어 플러스 그냥 동사 원형 형태를 써줘야 된다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게 어떠한 형태를 말할 때 그래요? 이게 당위를 나타내는 당위성을 나타내주는 말일 때 당위가 조금 헷갈리는 친구가 있으니까 해석을 해주면 뭐뭐 해야만 한다고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에 앞에 이러한 동사 자 이거 해야만 한다고 요구한다, 주장한다, 제안한다, 명령한다, 경고한다, 충고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동사는 여기 대절 안에 있는 동사 형태는 무조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거나 아니면 should를 생략하고 그냥 동사 원형을 쓰게 되는 약간 완전히 일반적인 그런 주어 동사 시제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부셔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She insisted that he should take charge of the project.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맡아야만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만 한다고 이 당위를 나타내주는 표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general ordered that people. 자, 그 장군이 ordered that people, that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사람들이 should be evacuated. evacuate가 뭐 대피시키다 라는 뜻이고요. 대피되어져야만 한다. from the village. 그 마을로부터 대피되어져야만 한다.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처럼 이렇게 should를 써도 되고요. 쓰지 않아도 되는데 헷갈리는 게 만약에 should를 빼게 됐을 때 he면은 뒤에 당연히 take가 아니라 takes라고 쓰거나 people이면 be가 아니라 are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가 현재 시제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를 쓰인다라고 하는데 우린 이걸 흔히 뭐라고 현재가 미래를 틀렸죠? 미래를 대신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라는 내용인데 볼게요. 이건 좀 봐줘야 될 게 이렇게 접속사가 들어있는 절에서 되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접속사가 들어있지 않은 절에서는 will을 쓸 수가 있는데 접속사가 들어있는 절에서는 이렇게 will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e will explain it to you. 그가 너한테 그것을 설명해 줄 거야. when 뭐뭐 할 때 he comes back 그가 돌아왔을 때 she will be angry if you are late. 자, 네가 늦게 된다면 그래서 이렇게 if나 when과 같은 조건이나 아니면 시간의 부사절일 때에는 이렇게 will을 쓰지 않고 그냥 현재 형태를 써주게 되면 그게 미래 의미를 대신하는 거예요. 자, when he comes back 그가 돌아왔을 때 아직 안 돌아왔잖아요. 미래일이에요. 그가 돌아올 때 그가 너한테 설명을 해줄 거야 라고 미래의 일이지만 when을 썼기 때문에 will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 She'll be angry if you are late. 네가 늦으면 화를 낼 거야. 아직 안 늦었어요. 늦을지 안 늦을지 몰라. 미래의 일이란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조건을 걸 때에는 will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너스 팁 좀 볼게요. 접속사 if나 when 등의 형용사절이나 아니면 명사절을 이끌 때에는 미래 시제를 그대로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if가 명사절을 이끌 때에는 자, 여기서 if는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조건을 나타내주는 부사절이죠. 근데 if가 명사절을 나타낼 때에는 뭐뭐인지 아닌지 란 뜻이 되죠. 그래서 이때는 if가 뭐가 똑같아? whether하고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인지 아닌지의 명사절을 이끌어 올 수가 있고요. 자, when도 명사절을 이끌어 올 수가 있습니다. when 명사절은요.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간접 의문문이에요. 간접 의문문. 그래서 해석이 언제 뭐뭐 하는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글씨가 조금 그지 같네. 미안. 자, 간접 의문문 언제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뭐뭐 할 때라고 해석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언제라는 의미로 해석되죠.
자, 그리고 when 명사절 말고 또 어떤 경우가 있어? when 다음에 뭐 완전한 문장 나와서 이게 관계 부사 절로 쓰일 때, 관계 부사절일 때에는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 뭐 시간을 나타내주는 선행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형용사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는 형용사절로서 쓰일 때에는 다 will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whether 뭐 he will come 이런 식으로 or not 그가 올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경우에는 will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석이 조금 달라요.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고 조건일 때에는 will을 못 쓰지만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명사절을 이끌 때에는 will을 쓸 수가 있어요. 뭐뭐 할 때라고 할 때에는 when에 will을 못 쓰지만 언제라고 해석될 때에는 will을 쓸 수가 있고 앞에 나와 있는 그 명사 선행사를 꾸며줄 때에는 또 will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insist하고 suggest라는 동사는 조금 다른 뜻이 앞에서 insist나 suggest가 뭐 주장하다 또는 제안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에는 당위성을 목적절로 가져오게 되는데 그때가 아니고 다르게 쓰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nsist가 강력히 주장하다 또는 우기다 라는 뜻이 있을 때가 있고요. suggest가 암시하다 아니면 뭐 시사하다, 넌지시 비추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뒤에 이렇게 당위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위절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 나타나는 대절이 뒤에 명사로 대절이 나오거든요. 이럴 때에는 직설법 동사를 사용해서 시제일치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 직설법 동사는 실제로 쓰는 동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하거나 아니면 조건을 내거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해야만 한다고 라고 당위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자, his words suggest that 그의 말은 암시하고 있다. He loves her.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라는 것. 사랑해야만 한다라고 제안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안하다라는 뜻이 자, 여기서 suggest는 제안하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자, some passers-by 지나가는 사람들이죠. 행인들은 insisted that 자, 이렇게 주장을 했대요. 뭐라고? The car 그 자동차 사고는 accident가 had taken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아니라 had pp 대과거형태로 썼네요. 앞에 insisted가 과거라서 taken place 발생했다 in the middle of the road 자, 이 도로 한 가운데에서 발생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강력히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과거, 정확히 말하면 대과거 시제의 사실이 되는 거죠. 자, 그 시제의 사실, 말 그대로의 사실이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말하는 직설법 동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현재 형태를 쓰든 아니면 대과거 형태를 쓰든. 자, 이렇게 당위를 나타내주는 표현인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실제 일을 나타내주는 주장 또는 암시하는 말인지에 따라서 should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쓰지 말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문제를 풀어보면서 잘 해보도록 잘 구분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끝.